안녕하세요. 네.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이제 아이 학년이 좀 올라가고 1학년 때는 많지 않은데요. 2, 3학년 올라가면서 학습 잡지 좀 보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학습용 잡지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종류가 네, 많습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시사 논술 그런 기사를 다룬 그 잡지들도 점점 많고요. 독서 쪽으로 나와 있는 잡지들도 있고 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고 이제 그 잡지의 이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저도 대표적인 잡지 두 종류를 저희 아이한테 구독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시킨 거는 아니고요. 저 이제 친한 엄마가 그 회사에 다녀요. 그 잡지를 만드는 회사에. 그래서 이제 친하면 이렇게 뭐 하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잡지 구독을 신청을 했어요. 그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1년간 받아봤었고요. 과학 하나, 그 다음에 논술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봤어요. 너무 이른 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네, 욕심이 나죠. 당연히 아이가,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잡지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워요. 놀라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애들 잡지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읽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디서 들어는 봤던 내용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어떤 전문 분야, 과학 쪽의 전문 분야를 다룬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한테는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어른인 제가 봐도 내용이 굉장히 깊다,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내용에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지금 1, 2학년 정도에 벌써 이제 그거를 읽으라고 이렇게 들이밀어 주면요. 아이가, 이제 엄마는 아이가 만화책을 자꾸 보니까 만화책보단 잡지가 낫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잡지가 좀 어려워요. 네, 만화책에서 갈아탈 만한, 대안이 될 만한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자기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주로 읽는 책의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 즉 취향이 좀 결정되는 4학년 이후 정도가 되면요, 아이의 그 관심사와 취향을 반영한 잡지가 아이한테는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도 잡지로 메울 수 있으면 좋아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사 논술 잡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과학 잡지를 막 신청을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친구들이 그런 잡지를 접하는 곳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일 거예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는요, 대부분 그런 잡지들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보고는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를 보고 집에 와서 조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뭐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걸 또 보고 싶은데 집에서 받아서 보고 싶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다. 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는 이제 흔들리죠. 이거 뭐 한 달에 얼마 한다고 내가 이것도 못 해주겠어? 라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막 굉장히 시사적으로 밝아지고 과학 상식이 풍부한 아이가 될 것 같은 또 기대도 들잖아요. 사실 뭐 그런 기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그 기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이제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제 잡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학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달 오다 보니까 잘 보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산처럼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야심차게 뭐 얼핏 봐서 재밌어 보여서, 그리고 친구들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었으니까 라는 그런 정도의 이유로 그걸 구독을 신청을 하면요, 이게 단행본의 경우에는 한 권 사서 못 봐도 그냥 그렇게 마음이 쓰리지가 않는데, 매달 꼬박꼬박 집에 도착을 하고,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이제 뭐 얼마씩 하다 보니까 1년을 합치면 몇십만 원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1년치를 미리 결제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집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중고나라 이런 데 보면은
네. 그 잡지, 과학 잡지 뭐 3년치 팝니다. 2년치 팝니다. 이런 그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친구들이 처음에는 조금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흥미를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그게 그냥 쌓이기만 하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이 있다. 강한 지적인 욕구가 있는 친구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투자해 볼 만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한두 번 뭐 좀 좋아하는 듯 하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도서관에 갔을 때 거기에서 다 잘 읽는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을 좀 관찰을 해보고 신청을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해달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막 신청해주고 막 이러기도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후유증은 뭐냐면요. 부작용은 뭐냐면 애가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 애가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많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좀 너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막 또 뭐 다른 문제로 속을 썩였는데 갑자기 그 쌓여있는 잡지가 눈에 띈다. 그러면 이제 막 그게 막 화살이 돼서 아이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너 저거 본다고 했잖아. 근데 한 번도 보는 걸 못 봤어. 이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막 이렇게 쏘아대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아이가 정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또 막 또 제카닥 이렇게 또 주문을 해주지 마시고요. 정말로 보고 싶은 건지 정말 간절히 원하는지 예, 저는 진짜 되게 간절히 원해야만 들어주거든요. 근데 아이도 한두 번 말 꺼내놓고는 자기가 다시 말 안 꺼내는 거는요,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는 거고, 그만큼 그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두 번 말한 걸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용 잡지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미리 보는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왔어요. 그걸 쉬는 시간에 봤는데 남의 거 얼핏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집에 와서 막 조르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그러면 한번 보자. 너가 재밌다고 한 그 잡지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보고 같이 아이가 정말 꾸준히 진득하게 앉아서 계속 그거를 읽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표정으로 관심 있게 그거를 읽는다. 그 모습을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다. 그 정도 되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책도 그래요. 막 전집을 막 들여주잖아요. 뭐 사회 쪽, 역사 쪽 전집 들여주고 과학 전집 들여주고 또 뭐 그 사회 뭐 정치 일반 사회 쪽 그것도 들여주고 우리 뭐 한국 문학 들여주고 이렇게 막 전집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다달이 또 잡지가 오고 많은 책을 준다고 많은 책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요. 책에서 질려버리고 책에 이제 정말 아이들이 도망가고 싶을 만큼 책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독서의 흥미가 떨어지는 게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독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읽고 싶은 책 그리고 나는 책이 저거는 정말 읽고 싶은 책인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줘야만 독서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만화책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글책으로 넘어간 후에는요, 어떤 막 글책으로 넘어갔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막 많은 전집을 들여주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자기가 직접 골라서 그 책을 읽고 다 읽으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내 아이한테 아이가 책에 질려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전집 솔직히 얼마나 비싼가요? 그거 되게 큰 돈이에요. 아무리 많은 책이 온다고는 하지만 그 책 한 지를 살 때는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남아들어서 어쩔 수 없어 빨리 써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네, 그 돈을 아껴두면요. 나중에 더 아이한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잡지를 또 저의 경우는 보니까 제가 1년 딱 해주고 열심히 봤지만 처음에 1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1년만 해주고 끊었어요. 끊었더니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제 엄마가 더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년치 잡지를 쌓아놓고 처음부터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보고 넘어갔던 것들을 거의 막 복습하듯이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하나
한 2년간을 그 1년치 잡지로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았어요. 그걸 계속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하면서 자기가 흥미로웠던 기사 위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새로운 잡지,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잡지가 궁금하니까 도서관에 가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쉬는 시간에 가서 보고 오거나 이러면서 자기가 나름의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냥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를 2년, 3년 동안 계속 주지 않은 것, 계속 구독을 연장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네. 제가 했던 결정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결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잡지 두 가지를 1년 동안 구독을 했던 것과 딱 1년 후에 끊어서, 네, 끊어서 이제 좀 아이를 아쉽게 만들었던 거, 네, 그거는 정말 이 두 가지는 괜찮았던 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했던 수많은 무수한 후회들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지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실 텐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9시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